네, 2023년 1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조선일보에서 국힘당이 자체 조사한 내년 총선 판세 분석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워낙 소수 정권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배려를 해줬는데 참 문제가 그래도 개선이 안 됩니다. 엑스포 자가당착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자기 비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 판단 보고가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국힘당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국힘당과 대통령이 난양난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이렇게 판세를 잘 읽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잘 쓰고요. 양상훈 주필이 영부인에 대한 칼럼을 썼고, 조선일보가 사설로서 김홍일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 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기사로서는 서울에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지역구에서만 현재 국힘당이 우세고 나머지는 열세다. 근데 4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그래도 8석을 건졌는데 현 상태라면 6석이다. 이런 보도. 이거 여론조사는 국힘당이 스스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거의 동시에 3개 기사를 때렸는데 참 답답해서 양상훈 주필도 그런 칼럼을 쓰고, 박정훈 씨가 이제 논설실장을 하는데 논설실에서도 김홍일 씨를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니 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또 기사로서는 국힘당 내년 총선 전망 어둡다. 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일을 예측 못해요. 근데 내일 제가 분명히 아는 건 해가 뜬다는 거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당장 내일 뭐 교통사고가 날지 잘 모릅니다. 옆에 누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아, 내일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잔고가 없구나. 어떡하지? 어디 빌리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구할 수 있는 한 정보를 구해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내일의 계획을 짭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군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 상황에 대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위기 대응. 그래서 2, 3, 1, 4. 첫 번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작전을 짜면은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니? 그래, 있다라고 하면은 물자야 말없이 따라오죠. 보내주면 보내주고 안 보내면 안 보내주는데 사람은 10명이 필요해서 10명을 딱 지정했는데 너 가서 해라 그러면 아, 못하겠습니다 하는 놈 보내면 일이 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하는 놈 보여야죠. 그건 마지막이 인사입니다. 정보작전 군수 인사입니다. 대개 그런 순서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이 맞아요. 자, 부산 엑스포는 어렵다라고 하는 정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그걸 된다고 밀어붙인 대통령이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갔던 행정부처나 사실 부산시 공무원들은 덕택에 해외여행 많이 하고 엑스포 홍보하면서 돈 많이 썼겠죠. 열심히 하면은 다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다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대통령 스스로도 많이 해외 순방하면서 홍보했는데 홍보 결과가 꽝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열심히 했다로 퉁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보의 미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부산에 재벌 총수들을 끌고 가서 왜 끌고 간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재벌들은 자, 최태원 씨 같은 경우는 SK는 지난 정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재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라 그러면 대전 상임위원장으로 열심히 뛰어야 살죠. 또 이재용 씨도 지금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 있고
검찰이 뭐 구형도 세게 하니까 대통령이 오라면 가야죠. 그렇게 끌고 다녔는데 엑스포는 안 됐고 또 부산까지 가서 떡볶이 먹고 하는 거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고 웃음은 나오고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를 일으켜줄까 하는 의심이 들죠. 이 재벌들이 투자를 하려면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대통령이 우선 재벌들을 불러서 뭐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이거 하시오. 그리고 안 하면 경제수석 보내서 압박을 가해야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허허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뇨한 씨를 혁신위원장 앉혀가지고 혁신을 하겠다 그랬으면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치는 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뇨한 씨가 그게 제대로 된 인물인지도 아니라고 저는 봤었고 결이 달라고 계속 봤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는 게 이뇨한 씨는 사람은 훌륭한 분일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김홍일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란 거 알겠어요. 예산에서 어렵게 공부하셨고 뭐 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스포츠나 문화 쪽에 해설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일반 국민 수준도 안 돼요. 그게 적재적소인데 김홍일이라는 분을 방통위원장 앉히면은 그게 어떻게 대화가 소통이 됩니까? 아니 아주 고귀한 성직자라 그래도 그분을 법원장 시키면 재판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병원장을 시키면 사람을 제대로 아픈 사람을 고칩니까? 심리치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하고 적재적소는 다른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 개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성 장관 지명자가 많아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니까 여자를 해봐라 해서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뀌어서 여성 장관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을 고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메꾸기에 급급한 거죠.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한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가 워낙 여당이 소수니까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 측근 같이 뛸 사람들이거든요. 국회는 2진이에요.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다 내보내버리면은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여오면 호흡이 맞나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분들이 국회로 가서 당선이 되면은 그분은 앞으로 4년 임기가 보장되니까 널널해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6월 사태 와중에 끝까지 안 가겠다는 사람 다 붙잡고 나를 도와줘 하고 그렇게 하면을 해서 6월 사태의 위기를 넘기면서 6.19 선언 나오면서 정권 재창출까지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 뭐 한동훈 장관까지도 지금은 안 내보내면 안 돼요. 한동훈 씨를 안 내보내면 국힘당은 자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럼 누구랑 손발을 맞춰서 촉촉촉 움직일 겁니까? 행정부는 더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이미 판세 분석은 6석밖에 서울에서 못 구한다. 그러면은 이해찬 씨가 200석, 180석 얘기하는 건 빈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저 같은 보수주의자나 나이 있는 분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걱정하면서 국힘당 잘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는 다 보수지만요.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갑재 선생께서 이준석이 국힘당의 하나의 희망이 될 수가 있다. 젊은 날에 김영삼을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갑재를 비난하는데 지금 국힘당의 저 멤버 가지고는 이 꼰대를 싫어하는 사람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도 안 될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나마 될 것 같아서 하나 그분이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준석하고 국힘당 그 반공 보수 세력하고 경쟁해서 뭐가 나와야 이게 돌파가 되지 그렇게 던진 건데 이준석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띄웠다고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저도 이준석 안 좋아하지만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했겠나 싶어요.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하고 국힘당 수뇌부가 읽어내야 되는데 서로 맞잡고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6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자체 보고에 대해서 이만희 씨 사무총장, 이만희 씨는 경찰대학교 2기죠. 이 친구가 경찰청 강력 개장할 때 제가 자주 만났었습니다. 저보다는 뭐 대학으로 따지면 한 2년 후배 되는 사람인데 머리 좋죠.
그때 신창원 사건을 제가 취재했고 이충근 신창원 사건을 경찰청에서 총괄하는 강력계장이었는데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그래도 정보를 다는 사무총장, 경찰 출신인데 이번 자기네 여론조사를 최악의 경우 경합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경합지역에서 다 진다는 걸 가정해서 만든 것이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정보를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국힘당이니까 좋게 얘기한 걸 수는 있지만 모든 정보는 최악을 대비해서만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뇨한 씨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뇨한 씨부터 선정이 잘못됐고 이뇨한 씨가 내놓은 요선 이 양반이 어떻게 맨 처음에 혁신현장 하면서 5.18 광주부터 갑니까? 그리고 내놓은 아이디어들도 그렇게 참신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럼 강서구청장 선거를 김태우 씨 내세워서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굳이 내세운 게 누가 내세웠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졌습니다. 이뇨한 누가 내세워 다 아시잖아요. 또 실패했습니다. 여론조사 누가 국힘당이 했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네 정보도 안 믿고 나가면은 이건 자멸이죠. 이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선생께서 차라리 이준석이 낫겠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 못하니까 국힘당 수뇌부 김기현 씨 능력 딸리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유지되는 거는 윤 대통령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최고의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컨트롤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잡으면 능력이 부족한데 그걸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네가 여론조사 한 것들 자기네가 뭐 하려는 것 실패해도 됐어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애들이 나가서 뭐 나쁜 짓을 해도 됐어 하다가 나중에 바늘도둑 소도둑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결과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큰 문제는 조선일보가 상당히 용기 있게 했는데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부산에 가서 먹방 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본인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꼬여 있죠.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도 이상하게 다뤄갖고 꼬여 있고 많이 꼬여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개혁이니 뭐니 한 게 없잖아요. 경제를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자영업자들을 가끔 만나 들어보면요. 아니 뭐 잘 되는 집은 문제 없어요. 그런 자영업자들은 재벌입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바도 고용 못해요. 알바로 고용하게 되면은 자기 가져갈 돈을 다 줘야 되니까 결국 자기 인건비 따먹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율 좋으니까 자기 일을 안 하고 거기서 좀 받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월급쟁이 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경제 살린다고 영업사원처럼 뛰어갖고 엑스포 실패했고 사우디랑 뭐 MOU 많이 맺었다는데 그거 MOU 꽝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도 정보 판단을 미스를 하고 또 오냐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이 딸리고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걸 어떻게 극복을 하죠? 엑스포 딱 실패하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 문제 잘못 다뤘을 때 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이동관 씨가 탄핵 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동관 다음에는 제2의 이동관 김홍일 씨를 내놓으면은 참 이거는 참 문제다. 물론 김홍일 씨가 앞으로 잘할 수는 있겠지만 야당은 마음 놓고 탄핵을 더 할 겁니다. 그리고 KBS 직원들은 더 대들 거고. 찹찹해요. 우선 대통령부터가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방안을 찾으면요. 절박해야 돼요. 그래야 남 얘기를 듣고 사람을 구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임금이 선조였죠. 선조도 워낙 코너에 몰리니까 이순신을 씁니다. 나중에 버려서 그렇지. 백의종군 했다가도 또 씁니다. 절박하니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국힘당은요. 대통령부터가 절박하지가 않아요. 저는 윤 대통령께서 절박함을 좀 가지고 그리고 북한도 잡고 통일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회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부산시장에 가는 것도 용기지만 그 이상의 큰 용기를 내야 됩니다. 박정희도 했고 전두환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길로 못 가도록 계속 전두환을 광주로 덮어씌우고 박정희는 안 되니까 자꾸 건드는데 그 프레임에 왜 걸립니까? 그 검찰이라고 하는 자기 우군이 있는데 검찰 동원해서 이재명 잡아놓고 할 수 있는데 왜 검찰공화국이랑 프레임에 갇혀갖고 못 나오냐고요. 윤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시고 국힘당을 제대로 한번 끌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